자, 이제 석방 얘기했으면 구속 취소 얘기해보면 이제 구속 취소는 판사가 했잖아요. 예. 네. 이 판사의 어떤 결정,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 판사의 결정은 이제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또 한 바가 있는데 네. 크게 세 개입니다. 그 네. 판사의 논리는 구속 기간을 저희 날로 계산하면 안 되고 네. 예, 날짜로 계산하면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더 짧게 구속 네. 기간을 줄여야 된다고. 체포 적부심 기간은 또 구속 기간에 산입을 시켜야 된다. 그 빼주면 안 된다. 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공수처 수사권 논란. 네. 예, 그겁니다. 근데 이제 법문을 이 사람은 완전히 왜곡을 시켜요. 아니 뭐 인권 보호를 예로 드는데 네. 네. 사실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네. 네. 예, 예를 들면은 법원에 서류가 가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네. 3시간밖에 안 되는데 하루 24시간을 다 빼주면 네. 그만큼 더 오래 구속이 되는 거니까 네. 피고인한 인권 보호에 불리하잖아요.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과거에 있어 오긴 했어요. 뭐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도. 근데 그렇게 법원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 네. 법에는 날로 날로 하라고 돼 돼 있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인권 보호를 해서 이걸 시간으로 바꾸고 싶으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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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인권 보호하고 싶어도 법문이 날로 되어 있으면 네. 못 하는 거죠.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 예,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네. 그거는 이거는 법률을 무시한, 법률을 창조한 결정이다. 결정이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네, 판사가 네. 뭐 국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 보면 과거에 그 무슨 형사법 연구가 대법원 재판 연구관 할 때 냈던 그 대법원에서 나오는 어떤 그 판사들이 내는 예, 법원 실무제요. 뭐 그런 네. 거에 보면 그 구속 기간 날로 한다라고 돼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네. 거예요. 그 그래서- 법조인이면 다 알아요. 예. 그래서 판사한테 이제 한겨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규현 판사한테 지규현 판사는 그런 어떤 비판이라는 게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혹시 그 결정문 다 보셨죠? 예, 결정문 보고 설명 자료 보셨나요? 다 봤습니다. 설명 자료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 상급심에서 이게 문제된다. 파기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 예, 김재규처럼.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결정문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언론 보도 설명 자료는 기자들한테 보도에 참고하려고 나눠주는 자료잖아요. 결정문에는 없는데 맨 마지막에 두 줄에 딱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달리 해석을 했거든요. 그거 질문지에서 봤는데 좋았습니다. 예, 달리 해석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까 그 헌재 얘기하면서 너 할 만큼 해봐라 라고 이렇게 들어주듯이 하고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하려고 헌재가 들어주는 모양새니까 예, 예. 소위 말한 반박의 어떤 명분 빌미를 없애는 그런 차원에서 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또한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는 유죄 선고를 할 건데, 하고 싶은데. 꼭 맥락으로 보면 네.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구속 기간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내가 유죄하더라도 나중에 2심, 3심에서 혹시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리 이거를 좀 그렇죠. 차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위법 논란, 공수처 네, 수사권 논란인 구속 거죠. 취소를 해서. 근데 지규현 판사는 뭐 이제 결정문만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 어떤 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소심한 사람 같아요. 네. 상당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판사들의 특징이 사실 그래요.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 자기 판결이 상급심에서 깨지는 거, 뒤집히는 거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 예, 사실은 그 뒤집힌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뭐 인사 불이익 받고 뭐 벌점 받고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근데 판사들이 자기 상급심에서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그걸 다 찾아봐요. 자기 판결들이. 그러겠죠. 예. 근데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지만 그냥 자존심 같은 거. 자존심 네.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소심해서 그래. 소심하고 겁이 많으니까. 네.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참 더 그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단 있는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음. 꼼꼼한다는 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이 꼼꼼해지는 건 장점인데 네. 강단 있는 결정을 못 하는 게 단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 사건에서 네. 그렇게 강단 있게 판결을 못 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네. 뭐 날로 계산하고 때로 계산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고 틀렸지만
그 공수처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서는 결정문에서 그래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판단을 안 했죠. 판단 안 했어요. 네네. 근데 그 판단을 하라고 있는 직업이 판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1심 판사가 네.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2심이나 3심에 물어봅니까? 그런 절차는 네, 없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네. 예, 1심 판사는 자기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네.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결론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2심과 3심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거예요. 네. 1심 판사가 판단 못하겠다고 못하겠으니까 2심이나 3심에 물어봐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휘현 판사가. 네.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재판이 이제 아직 거기도 보면 결정문 보면 재판이 막 시작하려는 단계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러면 위법이 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결국은 재판에서 따져야 될 문제하고 지금 결정이잖아요. 이거는 당장의 결정이니까 우선은 유보해 놓고 당신들 의견을 내가 충분히 감안했어. 이런 취지 그것도 그런 아닐까 취지, 싶은 생각도 들어. 이해는 되는데 네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재판이잖아요. 네. 예,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도 재판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런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로 해가지고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네. 라고 결론을 지어야지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석방시킨다? 이건 그, 비겁한 그래서 결정이죠. 하여튼 저는 이제 그 결정문과 설명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얘기하고 싶은 바는 그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나는 이게 상급심에 가가지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이 취지로 이렇게 읽혔고, 실제는 이제 구속 기간 문제 도과했다라는 거 가지고 구속 취소를 한 이유는 그게 직접적인 이유인데, 진짜 말하고자 한 바는 두 번째, 그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문과 보도 설명 자료가 달라서 저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설명 자료에 그것만 써놓는 것도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그것도 맨 마지막 아래에 결정문에서 있더라고요. 그거를 써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수사권이 있다 없다라고 명확한 네.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겁니다. 네. 하여튼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문맥만 보면 저는 주기현 판사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거는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겠죠. 네. 정말 뭐 부정선거론 이런 거에 심취해가 완전히 헷가닥한 그런 판사가 아니라면 네. 이거는 100% 유죄라고 저는 보고 네. 다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위법이 중대하냐 위법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만 되는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공수처 수사권도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급심이나 이렇게 급심이 올라갈수록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예, 있기는 한데 그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공수처는 사실 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좀 재밌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 자, 윤석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석방되고 나오면서 굉장히 그걸 보고 충격받은 사람도 있고 놀란 사람도 있고 뭐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손 흔들고 나오고 의기양양해하는 표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내란죄를 일으킨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충격 있었고 그런데 재구속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잠깐 정신 멀쩡하게 돌아온다고 우리 꺼지기 전에 제가 잠깐 빛나는 네. 그런 건데 이제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구속이 될 것이고 실형이 나올 거고 하면은 저는 100%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나와 있을 때 많이 즐기시라. 네. 많이 못 먹던 술도 많이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김치찌개 많이 해 먹고 네. 즐기고 있어라. 네. 예. 앞으로 영원히 못 먹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야당에서 사면 방지할 반응자는 그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해서 사면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그렇습니다. 발의해 뒀잖아요. 예.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못 네. 나오겠죠.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저께 이제 여권 관계자 이렇게 전에 들은 얘기는 그랬다고 그래요. 직무 복귀에 대비해서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많이 하라 하십시오. 예.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밑에서 전부 이렇게 탄핵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온갖 네. 지금 가짜 뉴스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각하될 거다. 헌재에서 4대 4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딱 보면 가짜 뉴스인 게 보이는 것이 헌재에서 각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예, 각하는 뭔가 소송 요건이 불비했을 네. 때 각하를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혹시 뭐 지금 뭐 이번에 공수처 논란이나 이런 걸 빌미 삼아 네. 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 뭐 막 네. 이런 식으로 불법 구금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탄핵 심판에서는 헌재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논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령 그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각 사유지 네, 각하 사유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각하는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음. 그런데 뭐 4대 4 각하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냥 명백한 가짜 뉴스니까 그거-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음. 예. 그리고 기각 뭐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머릿속이 누구랑 비슷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네. 그 리트머스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최재형 전 네. 감사원장, 전 국회의원이에요. 네. 이 사람하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머릿속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최재형 보십시오. 탄핵될 무조건 거다. 탄핵된다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김 변호사는 8대 0 예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방심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네. 우리는 전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가짐으로 탄핵 파면 때까지 결집해야 되고 목소리 내야 되고 힘을 내야 됩니다만은 네, 예,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자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이라는 거는 증거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포고령이 정말 유연적이라는 건 법률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탄핵이죠. 탄핵이죠. 예. 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탄핵에 반대를 했다 하면 이거는 윤석열의 어떤 탄핵에 반대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해야만 그게 탄핵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8대 0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되고 뭐 여기에서 이상한 결론을 낸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전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가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내전 상태가 될 것이고 뭐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측에서 변호하는 법률가들은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네. 예. 그럼 뭐 법비라고 불러야 되나요? 과거에도 있었죠. 유신 헌법을 만든 김기춘이라든가 네. 뭐 이제 일제 침략이랑 그 병합에 협조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네. 그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네. 들어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 절반을 지금 중국인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 변호사 법률가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네. 분들이 그런 주장을 그래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이분들은 이제 법률 가이기 이전에 좀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다 저는 이제 좀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윤석열 이제 만약에 한번 구속이 취소가 되면 그 같은 사유로는 구속영장 청구를 못 하죠. 그게 지금 이제 수사 과정하고 재판 과정이 달라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재판 과정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용 안 되고 지금 지기현 판사가 네. 구속 취소한 재판부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갖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직권 구속할 수 있다 예, 이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만 근데 할 이게 수 만약에 있다는 선동행위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이제 어떤 공범 내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떤 비화폰을 관리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직권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지금도 사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네.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그대로 있는 있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구속 사유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네. 구속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네.